안녕하세요, 안도입니다. 오늘은 진짜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켤 수 있는 미니어처 가스레인지 제작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작기에서는 가스레인지 외관과 불이 나오게 해주는 저 가스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만들기 하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프라판을 준비해주세요. 하나는 제가 형태를 이미 만들어 놨고 다른 하나는 그냥 그 사이즈에 최대한 맞춰서 만든 네모난 프라판입니다. 저는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아주 두꺼운 프라판을 잘라서 만드는 것보다 얇은 프라판을 여러 번 잘라서 손목도 보호하고 형태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만들기를 하면서 각자에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틀을 만들어줍니다. 틀을 만들 때 지금 자르고 있는 2mm의 사각형 플라스틱 빔을 두 번씩 붙여서 총 4mm의 높이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모를 쭉 다 삥 둘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틀이 완성됩니다. 뜨거운 물에 우유마루를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줄게요. 우유마루는 뜨거운 물에 금방 말랑말랑해지고 또 금방 굳는 성질이 있어서 빠르게 틀을 만들어야 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이렇게 뜯어내주시면 이제 제가 만든 틀에서 반대로 된 틀이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나 칼로 싹둑싹둑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를 때 들리는 소리가 되게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마루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서 반대편을 또 복제해 줄게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 만든 그 형태를 우유마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업용 에폭시인데요. 인터넷에서 차를 수리할 때 쓰는 에폭시로 찾았습니다. 1: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저울을 사용해서 같은 무게가 되도록 재주시면 되고 잘 섞어주세요. 유해한 성질이 있어서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꼭 장갑을 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스가 나올 구멍자리를 잡아줍니다. 마르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다 마르기 전에 구멍을 뚫어줄게요. 잘 말랐는지 두드려서 확인해보고 틀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틀이 말랑해서 이렇게 딱딱한 판을 쉽게 꺼낼 수 있거든요. 만져보면 엄청 매끈매끈해요. 촬영용 에폭시가 생각보다 더 훌륭한 재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몸에 유해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 면들을 깨끗하게 갈아서 최대한 정갈한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이 나무 조각은 가스레인지 앞부분 형태가 되는 곳인데요. 저는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불이 붙으면 그 안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가스가 달궈지면서 뜨거워지는데 혹시라도 프라판으로 만들면 녹거나 혹은 변형이 올까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부분은 열에 좀 더 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에폭시를 이용해서 꼭 붙여줄게요. 에폭시를 잘 섞어서 발라주세요. 외관의 형태가 다 나오면 이제 검은색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서 겉부분을 먼저 도색해줄게요. 이 부분은 원래 생선 굽는 그릴이 있는 곳인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내부 공간을 사용해야 돼서 저렇게 겉부분 형태만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한번 그릴까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로 만들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쓰던 그런 가스레인지 형태죠. 요새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가 있어서 이런 가스레인지 그릴을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2mm의 사각 프라빔입니다. 끝부분을 살짝 갈아서 끝이 둥근 손잡이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아까 만들어둔 곳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형태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위쪽에도 붙여줄 거예요. 미니어처 체스말 룩입니다. 체스말의 모양이 가구 다리를 만들거나 작은 부품을 만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진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 형태가 버튼을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저 윗부분을 갈아내고 1mm 사각빔을 사용해서 버튼의 윗부분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미니어처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딜 만들 때 쓰면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유용한 재료를 진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3개 만들어서 아까 만든 생선 그릴 부분과 같이 회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제 가스를 만들어 볼게요. 미니어처 가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고 너무 귀여워서 빨리 가스레인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리필용 방향제입니다. 리필용 방향제에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가스들을 다 제거해 줄게요. 지금은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원래는 엄청 많이 나와요. 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터솔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안 잘릴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얇은 알루미늄 판이라서 그냥 잘 잘리더라고요. 이제 내부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제거할 때는 아까 자른 면이 좀 우둘투둘하고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안에 손을 넣어서 꾹꾹 누르면 알아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저 안에 고무 패킹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제가 되게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에 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가스 켤 때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뺄 수 있으면 다 빼면 좋지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불이 나올 구멍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7군데 정도의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스가 들어갈 부분을 드릴로 구멍을 내줍니다. 주의하실 점이 저렇게 열 전도율이 높은 재료는 쉽게 달궈지기 때문에 손이 될 수 있어서 장갑을 꼭 끼고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가스가 들어가는 주입구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뚫어준 구멍에 딱 알맞게 들어가죠?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주사기를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먼저 붙여줄게요. 이건 임시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뒤에 고열 에폭시로 다시 작업해 줄 건데요. 내부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오르기 때문에 웬만한 접착제는 다 녹아버려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고열 에폭시입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당황해서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접착제가 고온에 녹아서 연결한 부분이 다 흘러내리고 헐거워지는 바람에 파츠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고열에 쓰는 접착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접착제는 고열에도 녹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는 반면 마르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꼬박 잘 말려주셔야 되고 말리는 중간에 만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저기에 보이는 나무판과 가스통을 연결해 줄 건데요. 잠깐 동안 잘 붙어 있으라고 마찬가지로 에폭시를 이용해서 잠깐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열용 에폭시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발라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라이터를 이용해서 가스 본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 앞부분을 먼저 빼줄게요. 다른 분들은 손으로도 되게 잘 빼신다는데 안되면 도구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저 부분이 이제 가스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기에 긴 파이프를 하나 붙여서 가스가 나오는 선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건 볼트와 너트인데요. 스스로 버튼을 누르고 있도록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줬는데 생각보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손이 아프지 않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적어도 쉽게 잘 돌아가거나 혹은 버튼식으로 딸깍 누르기만 해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스선을 좀 더 많이 연장해 줄게요. 일단은 이 라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숨길지 아직 생각을 못하기도 했고 외관 형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연장할 수 있는 길이를 좀 늘려봤습니다. 이거는 못인데요. 이 못은 가스통 중간에 저기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잖아요. 여기를 막아서 불이 제가 옆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살펴보니까 약간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봤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불이 약해져서 저 못을 꼭 끼워놓고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형태를 만들 때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러서 가스를 배출해주시고 잘 들으면 소리가 씩 하고 들려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저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텐다. 저희 집 야옹님 붙들고 막 열정적으로 막 너무 기쁘다고 막 그랬거든요. 아래장 제작기는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올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외관을 이제 여기에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동그라미에 맞춰서 잘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알루미늄 캔을 잘라낸 건데요. 불이 저 옆으로, 그러니까 외관 쪽으로 옮겨 붙지 않고 원 안에서만 잘 활활 타오르라고 막아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걸 양쪽에 잘 끼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불을 켜볼까요? 가스레인지를 다 완성하고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침 딱 그 고민을 하던 날이 되게 한가로운 날이었어요. 한가롭고 빛도 좋고 느지막한 오후에 뭘 하면 좋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차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조금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가끔씩 차를 왕창 끓여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차로 시원하게 마시거든요. 더운 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냉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거만큼 행복한 게 또 없겠다 싶어서 차 끓이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건 메밀인데요. 보리차 같은 무난한 맛이라서 물처럼 마시기에 좋습니다. 메밀을 물에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작은 기포들이 막 뿅뿅뿅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물이 적당히 끓으면 이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잠깐 동안 잘 식혀줬다가 그릇에 옮겨 담아줄게요. 미니어처 만들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물방울이 되게 방울방울 져서 안 떨어져요. 물이나 그릇에 톡 닿게 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막 털어줘야 국자나 주전자 같은 데서 떨어지거든요. 이게 마루미 다리에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소인들이 주전자에서 물을 따를 때 물이 되게 방울방울 져서 천천히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기가 작아졌을 때 그렇게 달라지는 어떤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더 미니어처의 매력에 풍덩 빠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을 더욱더 유혹할 집 외관에서 가스를 연결하는 방법과 아래장 만드는 방법, 그리고 냄비 받침대, 아까 냄비 올려놓았던 그 부분 만드는 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